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 송금 사건이 1심에서 유죄로 판결나면서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정성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원지검은 최근 제3자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이재명 대표 기소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표는 경기지사이던 2019년에서 2020년 사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대북사업 청탁을 들어준 대가로 경기도 스마트팜 비용과 자신의 방북 비용 등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차기 유력 대선 후보였던 이 대표가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선 최초로 단독 방북을 성사시켜 정치적 입지를 공고히 하려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당시 경기도의 보고체계가 매월 간부회의나 티타임 등을 통해 중요 보고를 했던 만큼 대북사업이라는 중요 사안 역시 이 대표에게 보고됐을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심 재판부도 쌍방울이 북한에 넘긴 돈을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지난 7일 수원지법 형사 11부는 이 전 부지사는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을 대납할 목적으로 쌍방울 임직원을 동원해 230만 달러를 북한에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장기간 증거자료를 수집한 만큼 이르면 이번 주에 기소할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지난해 9월 대북 송금 혐의로 청구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만큼 불구속 기소에 무게가 실립니다. CBS 뉴스 정성욱입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제3자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가 쌍방울의 향후 대북 사업권을 보장하면서 그 대가로 북한에 8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성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원지검 형사 6부는 제3자 뇌물죄 및 외국환거래법,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이재명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경기도가 북한에 보내야 할 스마트팜 비용 500만 달러와 자신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경기도가 북한에 지원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을 독촉받자 김 전 회장에게 향후 경기도가 진행할 대북 사업권을 맡기겠다고 약속하고 대납을 요구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 2019년 이 대표가 방북을 추진하자 북한이 의전 비용으로 요구한 300만 달러 역시 김 전 회장에게 대신 내게 했다고 봤습니다. 특히 검찰은 이 대표와 두 차례 통화했다는 김 전 회장의 진술을 주요 근거로 삼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1월 열심히 하겠다, 7월엔 나도 방북을 추진하겠다고 이 대표와 통화했다고 진술했는데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의 진술이 일관적이고 신빙성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근거를 토대로 이 대표가 김 전 회장의 대납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3자 뇌물 혐의 입증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7일 쌍방울 1심 재판부는 대북 송금을 포함한 이 전 부지사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9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검찰의 기소 소식이 알려지자 이 대표는 검찰의 창작 수준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며 이 사건이 얼마나 엉터리인지는 우리 국민들이 조금만 살펴봐도 쉽게 알 수 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CBS 뉴스 정성욱입니다. 쌍방울 의혹의 당사자인 김성태 전 회장이 1심 재판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가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와의 연관성 여부로 주목받았던 대북 송금 혐의 역시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 소식은 정성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수원지법 형사 11부는 오늘 김 전 회장에게 뇌물 공여 등 혐의로 징역 2년 6월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쌍방울 법인카드와 차량을 제공하며 2억 5,900만 원 상당의 뇌물과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2019년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의 스마트팜 조성 비용 500만 달러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을 위한 거마비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대납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에 대한 판결과 같은 취지로 김 전 회장의 뇌물 공유와 불법 대북 송금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1억 700만 원 상당의 뇌물과 2억 1,8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공유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북 송금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경기도 스마트팜 비용 164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전 대표의 방북 비용을 위해 230만 달러를 북한에 넘긴 것으로 봤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공무원에 대한 신뢰와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유력 정치인과의 친분을 위해 음성적인 방법으로 북한의 거액의 자금을 무모하게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김 전 회장은 재판 결과에 말을 아꼈습니다. 처참하죠. 열심히 재판 받아봐야죠. 항상 당연히 변호인들하고 상의해서 아마 진행하겠습니다. CBS 뉴스 정성욱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1심 재판이 이 시간 현재 진행 중입니다. 검찰 구형과 이 대표 최후 진술이 남아있는데 이르면 다음 달 말 선고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임민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결심 공판에서도 검찰과 이 대표는 고인이 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과의 관계를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기간인 2012년 12월 한 방송 인터뷰에서 고 김문기 전 처장을 알지 못한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에 협박이 있었다고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지만 이 대표는 오늘 오전부터 이어진 피고인 신문에서도 김 전 처장을 알지 못했다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또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은 국토부의 압박에 따른 것이었다고 다시금 강조했습니다. 오늘 오전 법원에 출석한 이 대표는 법원이 사건의 진실을 제대로 판단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검찰 권력을 남용해서 증거도 조작하고 사건도 조작하고 정말 안쓰러울 만큼 노력하지만 다 사필 규정할 것입니다. 심리를 마친 재판부는 이르면 다음 달 말 선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죄가 인정돼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CBS 뉴스 임민정입니다.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1심 재판 심리가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가운데 이 대표 최후 진술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민소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을 진행 중입니다. 오늘 결심 공판 피고인 신문에서도 검찰과 이 대표는 혐의 유무를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2018년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당시 증인으로 출석했던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출신 김진성 씨에게 위증을 요구했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2004년 KBS PD 검사 사칭 사건에 가담해 유죄가 확정됐던 이 대표가 2018년 지방선거 토론회에서 누명을 썼다고 말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고 해당 재판에서 무죄를 받기 위해 김 씨에게 허위 증언을 요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앞서 위증 의혹 당사자인 김 씨는 혐의를 인정했지만 이 대표는 위증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법원에 출석한 이 대표는 법원이 진실을 잘 가려줄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대한민국 검찰이 이런 식으로 법을 왜곡하는 것은 범죄입니다. 친위 쿠데타지요. 오늘 검찰은 이 대표의 혐의 입증을 자신하며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심리를 마치고 늦어도 11월 안에 선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CBS 뉴스 민소은입니다.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판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여당은 재판 지연을, 야당은 편파 재판을 각각 문제 삼았는데요. 민소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서울 고법등 국정감사는 그야말로 이재명 국감이었습니다. 다음 달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을 두고 국민의힘은 조속한 진행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입니다. 예전부터 검사는 불러서 괴롭히고 판사는 미뤄서 괴롭힌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중요한 정치인 재판일수록 보다 더 신속하고 또 엄정한 재판을 해서 좀 빨리 마무리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같은 당 주진우 의원은 이 대표 재판을 생중계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재명 대표 자체가 이 사건에 대해서 증거가 조작됐다. 특히 녹취록이 짜집기 됐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를 위해서도 이 재판 생중계에 대해서 동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반면 민주당은 수원지법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한 이 대표의 재판부 재배당 신청을 거부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입니다. 수원지법에서 이렇게 그런 예단을 가지고 재판할 것이 너무나 명확한 이런 사안에 재배당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이거는 좀 법리적으로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한편 오늘 국감에서는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 것을 두고 비판하는 목소리도 잇따랐습니다. CBS 뉴스 민소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면서 비명계가 조심스럽게 몸을 풀고 있습니다. 지도부가 사법살인이라며 강한 견제에 나선 사이 대권 잠룡들은 조용한 움직임을 시작했습니다. 이준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사법 정의를 크게 훼손했다며 사법부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사실관계와 법리가 모두 앞뒤가 맞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수사에 비해 지나치게 편파적인 수사이자 재판 결과라며 2심에서 바로잡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입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1심 재판부의 판결은 누가 봐도 명백한 사법살인이었습니다. 이번 판결을 두고 보수 진영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검찰 수사를 믿지 못하겠다며 김건희 특검법 수용을 촉구했고 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은 윤 대통령이 불법 선거사무소 의혹이 제기된 곳을 직접 방문하는 등 여당 압박에 나섰습니다. 그러는 사이 원회에서는 야권의 이른바 대권 잠룡으로 불리는 인사들이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민주당 내 비이재명계 원외 인사 모임인 초일회는 다음 달 1일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초청해 특강을 진행합니다. 초일회는 내년 초 역시 비명계로 꼽히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김동연 경기지사를 초청하는 특강과 토론회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동연 지사는 최근 친문계 인사들을 경기도로 영입해 외연을 확장하고 있으며 김경수 전 지사는 지난 2일 독일 베를린에서 김 지사와 회동하는 등 아직 해외 체류 중입니다. 이 같은 비명계의 움직임에 대해 당원들과 함께 죽일 것이라는 최민희 의원의 과격한 대응이 나오기도 했지만 민주당 황정화 대변인은 의원의 개별적 소신일 뿐 당 차원의 입장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국회에서 CBS 뉴스 이준규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민주당 등 일부에서는 무죄나 의원직 유지가 가능한 벌금 100만 원 미만의 형이 선고될 것이라고 기대했는데요. 예상을 뛰어넘어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집행유예형이 선고됐습니다. 법조팀 임민정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임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입니다. 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대표 1심에서 벌금형보다 처벌 수위가 높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민의가 왜곡되고 훼손될 수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네, 이번 사건은 이 대표의 말에서 시작된 건데 크게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 그리고 국토부 협박을 받았다. 이 두 갈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 대표가 받는 혐의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입니다. 이 대표가 지난 대선 국면이던 2021년 12월 여러 방송에 나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이 개발 1처장을 몰랐다고 한 발언과 같은 해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용도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에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의 말이 문제가 됐습니다. 네, 김문기 전 처장과 관련해서 법원 판단은 어땠나요? 네, 재판부는 김 전 처장 관련 발언은 일단 나눠서 판단했습니다. 먼저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 이 부분은 허위사실 유죄로 봤습니다. 또 김 전 처장이 대장동 개발 핵심 실무 책임자였고 사망 전까지 관련 수사를 받아온 만큼 기억을 환기할 시간이 충분했는데도 고의로 거짓말을 했다고도 인정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당시 대장동 의혹의 몸통으로 지목되던 이 대표가 관련 의혹과의 연관성을 끊어내기 위해 당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발언이 허위사실인지에서 더 나아가 고의성이 있는지까지 따져본 거네요.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는 발언에 대해서는요? 네, 다만 성남시장 재직 시 김문기의 존재를 몰랐다, 기소가 되고 김문기를 알았다, 이 발언은 무죄로 봤습니다. 먼저 선거법상 금지된 허위사실 공표 대상은 행위 등으로 규정되어 있는데요. 검찰은 그간 김문기를 모른다는 발언은 구체적 교유 행위를 부인한 발언이라고 주장해 왔는데 재판부는 이 부분은 엄격하게 봐야 한다며 검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포괄일제 관계에 있는 앞선 발언을 무죄로 봐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렇군요. 백현동 개발 관련해서 허위사실 공표 부분은 법원 판단이 어땠습니까? 네, 백현동 의혹은 부지 용도 변경 당시 국토부의 협박 내지 압박이 실제로 있었는지가 쟁점이었는데요. 재판부는 국토부의 요구에 어쩔 수 없이 한 것이 아니라 성남시가 스스로 검토해 용도 변경을 했다고 봤습니다. 나아가 당시 국정감사장 발언 당시에는 미리 패널 등을 준비하는 등 그 고의성도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네, 임 기자, 사실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벌금형 정도가 나올 거란 예측도 많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상을 뛰어넘는 재판부 판단에 선고 직후 방청석에서도 탄식이 나왔는데요. 법정 밖에 있던 지지자들은 말이 되느냐 이렇게 강하게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선고 내내 가만히 서 있던 이 대표는 유죄 심증이 짙어지자 재판장을 바라보기도 하고 또 고개를 숙이기도 했습니다. 재판장을 향해 인사를 한 번 하고 법정을 빠져나온 이 대표는 선고 직후 즉각 항소 뜻을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표입니다.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입니다. 현실의 법정은 아직 2번 더 남아있고 그리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합니다. 항소하게 될 것입니다. 네, 오늘 재판 이 대표의 대권 도전에도 분수령이 될 거란 분석이 많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선고된 선거법 재판, 대권 가능성 향방을 가늠할 수 있어서 정치권에서도 관심이 쏠렸었죠. 1심 선고대로 집행유예가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앞으로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대선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네, 이 대표 사법 리스크에 본격적으로 불이 붙었는데 아직 끝나지 않았지요? 네, 이 대표 열흘 뒤에는 또다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위증교사 혐의인데요. 과거 유죄가 확정된 검사 사칭 사건이 발단입니다. 이 사건을 두고 이 대표가 2018년 경기지사 토론회에서 누명을 썼다 이렇게 말했다가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가 됐고 해당 재판에서 무죄를 받기 위해 김경량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허위 증언을 요구했다는 혐의입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사회부 임민정 기자였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여야 정치권은 상반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환영한 반면 민주당은 수긍할 수 없다며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국회에서 백담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직후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정의는 살아있다며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죄하십시오. 민주당 역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법치주의를 유린한 행태에 대해 속보 제재해야 합니다. 한동훈 대표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법부가 법에 따른 판단을 했다며 여당이 국민과 함께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의지를 반드시 지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당초 무죄 혹은 벌금형을 예상했던 야권 내에선 예상보다 중한 형량 선고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사법부를 규탄하는 목소리를 쏟아냈습니다. 이수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법부는 죽었다는 짤막한 문구를 남겼고 김명기 의원은 명백한 정치 탄압이자 사법부를 이용한 야당 죽이기라며 이 부당한 현실에 분노해 주시고 힘을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재판을 마치고 법원 앞에서 취재진과 만난 이재명 대표는 결과를 수긍하기 어렵다며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항소하게 될 것입니다.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그런 결론입니다. 법원은 오는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을 선고합니다. 국회에서 CBS 뉴스 백담입니다. 검찰이 경기도 예산 1억여 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또다시 재판에 넘겼습니다. 개인 식사 비용을 법인카드로 계산했다는 판단인데요. 이 대표에 대한 5번째 검찰 기소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정성욱 기자. 네, 저는 지금 수원지검에 나와 있습니다. 검찰이 오늘 이재명 대표를 기소했다는데 불구속 기소죠? 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재명 대표와 전 경기지사 비서실장인 A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인 배모 씨 등 3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혐의의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네, 공적으로 사용돼야 하는 경기도 예산을 식사비용 등 개인적으로 유용했던 건데요. 이 대표 등은 경기지사 시절인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경기도 법인카드로 과일, 샌드위치 등 식사비용뿐 아니라 개인 세탁비 등을 결제한 혐의를 받습니다. 항목별로는 과일 구매비 2,700여만 원, 식사비용으로 1,500여만 원, 세탁비로 270만 원 등입니다. 사적 유용의 전체 규모가 1억여 원 정도라고 했는데 그럼 식사 비용이나 세탁비 이것 외에도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 겁니까? 네, 경기도 관용차를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혐의인데요. 검찰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가 경기도 관용 차량으로 구입한 6,500만 원 상당의 승용차를 성남 순회동 자택에 세워두고 자가용처럼 전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경기도 내 다른 부서가 차량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비서실에서 해당 차량을 계속 배차 신청했고 차량엔 이 대표 자택에 주차 스티커도 부착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또 관용 차량을 청사로 반납해야 하는 규정을 피하기 위해 이 대표 등이 자택 인근 행정복지센터를 관용차 차고지로 지정하고 이를 면제받았다고 봤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나 김혜경 씨가 문제의 관용 차량을 타고 개인 모임이나 병원을 다녔으며 정작 운행일지는 허위로 작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경기도 법인카드와 관용 차량 임차료 등을 포함해 이 대표가 경기도 예산 1억 653만 원을 유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럼 도지사 의전 등을 위한 자연스러운 사용이 아니라 이 대표의 나만 쓰겠다, 계획된 어떤 조직적인 유용이다 이렇게 판단한 거겠네요. 맞습니다. 검찰은 의전팀 역할을 했던 이른바 사모님 팀이 조직적으로 예산을 유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씨의 수행비서 역할을 했던 배 씨가 의전팀장을 맡았으며 법인카드로 결제할 음식이나 식당을 지정한 뒤 매일 아침 이 대표의 자택이나 관사로 배달하도록 지시했다고 봤습니다. 특히 사용 내역을 감추기 위해 의전팀은 직원 초과 근무용, 격려 및 간담회용 등 공적 업무에 사용한 것처럼 허위로 지출서를 작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모님 팀이 움직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배우자 김혜경 씨에게도 혐의가 있다고 어떻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정작 기소는 없었어요? 네, 김 씨는 이미 경기도 법인카드 사건으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14일 수원지법 형사 13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자 경선에 나섰던 2021년 당시 배 씨와 공모해 경기도 법인카드로 민주당 인사 3명과 수행원 3명 등 식사 비용 10만 4천 원을 결제한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이번 사건에서 검찰은 김 씨가 1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지 닷새 만에 이 대표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다만 이번 업무상 배임 사건에서 검찰은 김 씨의 범행 가담 정도와 역할을 볼 때 혐의는 인정되지만 재판엔 회부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기소 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즉 경기도 법인카드 사건의 주범을 김 씨가 아닌 이 대표로 지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혐의의 중점적 인물이 이 대표다. 근데 이미 이 대표는 이미 재판 4건에 출석을 하고 있는데 이번까지 포함하면 5번째가 되는 거겠네요. 네, 이 대표는 지난 15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사건을 비롯해 위증교사 사건,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북한에 800만 달러를 보낸 혐의로 기소된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관심이 모아지는 사건은 오는 25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위증교사 사건입니다. 과거 유죄가 확정된 검사 사칭 사건에서 시작된 건데 이 대표는 2018년 경기지사 토론회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 누명을 썼다고 말했다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후 해당 재판에서 무죄를 받기 위해 김병랑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허위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고 검찰은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번 사건 선고 이후에도 줄줄이 재판이 이어지면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성욱 기자였습니다. 열흘 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아 위기에 몰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이 이 대표가 위증을 시킬 의도와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한 건데요. 법조팀 임민정 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임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입니다.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오늘 위증교사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대표는 자신의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무죄를 받기 위해 고 김병량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죠. 김진성 씨에게 허위 증언을 요구했다는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의 증언에 대해 일부는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는 제가 안 된다고 봤습니다.
또 위증교사죄가 성립하려면 지시한 사람이 거짓말인지 알고도 허위 증언을 시켰다는 점이 입증돼야만 합니다. 이 대표는 그간 재판에서 자신은 위증을 교사한 사실도 없고 그렇게 할 고의도 없었다는 논리를 폈는데 1심 재판부가 오늘 이 대표 입장에 손을 들어준 겁니다. 네, 그렇군요. 이 사건 발단은 22년 전 검사 사칭 사건이었잖아요. 다소 복잡한 사건인데 간단하게 짚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 대표 위증교사 사건의 뿌리는 2002년 있었던 검사 사칭 사건입니다. 당시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을 취재하던 KBS PD가 이 대표와 공모 끝에 검사인 척하며 김경량 당시 성남시장에게 전화했다는 내용인데요. 이 대표는 2년 뒤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을 확정받았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사건이 16년이 지나 2018년 경기지사 토론회에서 다시 소환됐습니다. 당시 검사 사칭 관련 질문이 나오자 이 대표가 누명을 썼다고 말했고 검사는 이 대표가 마치 자신은 무관한 것처럼 즉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기소한 겁니다. 네, 김진성 씨는 2018년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했죠? 네, 그렇습니다. 선거법 1심 재판에 나와 김 전 시장과 KBS 간에 이 대표를 주범으로 몰자는 협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누명을 썼다는 이 대표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언이었습니다. 그런데 김진성 씨가 이 같은 증언을 하기 전 이 대표와 4차례 총 모두 30분간 통화를 했다는 녹취록이 새롭게 튀어나오면서 이번 사건이 불거졌습니다. 이 대표와 김진성 씨 사이의 통화 일부분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주로 내가 타겟이었던 이게 지금 매우 정치적인 좀 배경이 있던 사건이었다는 점들을 좀 얘기를 해주면 도움이 될 거예요. 예. 있는 대로 어차피 세월은 다 지났잖아요. 네, 이 녹취록 검찰이 작년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을 수사하다 발견한 녹취인데 검찰은 이 대표가 김 씨에게 허위 증언을 요구했고 나아가 해당 증언이 이 대표의 무죄 확정에 영향을 줬다고 보고 이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렇군요. 1심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대표가 위증을 시킨 게 아니다. 이게 오늘 재판부의 판단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재판부는 통상적인 증언 요청과 크게 다르지 않고 자신이 필요로 하는 증언에 관해 언급했다고 해서 위증을 요구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이 대표가 김 씨에게 변론 요지서를 보내기도 했는데 이 부분은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네, 이 부분은 이 대표가 통화 이후 텔레그램을 통해 변론 요지서를 보내고 기억을 되살려보라 이렇게 한 것도 방어권 보장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 대표와 김 씨가 통화한 시점을 들면서 이 대표가 김 씨와 통화할 때는 김 씨가 무엇을 증언할지 정해지지 않는 상태였다며 위증교사의 고의가 없었다고 봤습니다. 또 김 씨가 모른다고 하거나 부인하는 내용은 배제한 채 명백히 부정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만 증언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김진성 씨는 이 사건 법정에 나와서 자신이 위증을 했다 이렇게 자백을 했잖아요. 네, 재판부도 김진성 씨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증언인지 즉 위증인지를 먼저 따졌는데요. 김 씨의 증언 4개를 위증으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위증은 국가의 사법 기능을 방해하는 범죄라며 1심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위증교사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이재명 대표는 그 사법 리스크에 대한 부담을 일정 부분 덜어낸 것으로 보여요. 네, 오늘 이 대표는 비교적 밝은 표정으로 법정에 들어섰는데요. 오늘 무죄 선고로 1승 1패입니다. 열흘 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요. 무죄 가능성이 더 높게 예상됐던 위증교사 사건에서 무죄가 나오면서 일단 치명타는 피하게 됐습니다.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드립니다. 죽이는 정치보다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합시다. 네, 선거법 1심 유죄가 나왔던 열흘 전이랑은 정치권 분위기도 사뭇 달라졌죠? 네, 무죄 선고 직후 법원에 함께 온 민주당 의원들은 환호하기도 했는데요. 국민의힘은 즉각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위증을 한 사람이 유죄인데 위증을 교사한 사람이 무죄라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입니다. 위증한 사람이 있는데 왜 그런 행위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사실관계가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적 의구심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심 무죄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더불어민주당 역시 11월 15일에 있었던 선거법 징역형 유죄 판결을 존중하라고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사회부 임민정 기자였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이제 법원의 선고만 남았는데 결과에 따라 차기 대선 가도에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박효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최종 의견 진술에서 이 대표가 총 4번의 방송 출연해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차장과 교류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대선 후보 시절 방송사 인터뷰 등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핵심 실무자인 김 씨를 성남시장 때 몰랐다고 발언해 허위 사실을 공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과 이 대표 측은 오늘 피고인 신문에서도 이 대표가 김 전 차장을 언제 알았는지 등을 두고 공방을 펼쳤습니다. 오전에는 검찰과 이 대표 측이 각각 신청한 김성천 중앙대 교수와 정준희 한양대 교수, 양양 증인 2명에 대한 신문이 진행됐습니다. 김 교수는 이 대표의 발언이 방송을 통해 전달된 만큼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정 교수는 이 대표의 발언이 선거에 미친 영향이 그리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김문기 몰랐다는 발언과 관련 일부 유죄를 보고 피선거권 발달령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향후 항소심 선고 결과가 주목되는 가운데 1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향후 10년간 피선고권을 상실해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CBS 뉴스 박효진입니다. 지금까지 CBS 박지환의 뉴스톡이었습니다. 노컷으로 보는 뉴스의 새로운 기준. 지금 알림과 구독 설정하시고 함께하세요.